C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가 아직도 있네요. 야, 정말 컵홀더 부자네. 컵홀더가 몇 개야. 비행기 탔을 때 느낌도 좀 드는데? 비행기 타고 싶다. 요즘 비행기 너무 못 타서. 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요즘 대형 SUV 정말 많이 또 찾고 관심이 많은 세그먼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아주 급하게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일본산 대형 SUV 혼다 2021년형 신형 파일럿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본산 SUV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로 만든 혼다의 아주 야심작이자 기술 집약체, 또 대형 SUV이기도 합니다. 2021년형으로 오면서 조금 더 편의 품목에서 개선점을 이뤄냈는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또 라이벌과는 어떤 차별점을 이뤄낼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파일럿 전면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부분 변경이 아니죠. 완전 변경은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조금 더 파일럿이 어떻게 생긴 차라는 거를 간단히 한번 훑는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 바로 저는 이 엄청난 크기의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혼다 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굵직한 크롬을 가득 탑재를 해서 좀 더 강인한 인상을 심어내는데 파일럿 역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램프를 아주 감싸면서 램프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길게 끝까지 두툼하게 이어져 있는 크롬 그릴이 시선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고 위에 쪽 두께도 상당하지만 아래쪽 크롬 두께도 꽤 두툼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정말 큰 혼다 로고가 붙어 있는데 혼다 라인업 중에 아마 제일 큰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매끈하게 여기에 라이더와 이제 레이더 각종 센서들을 탑재해서 그런지 좀 더 매끈하게, 좀 더 고급스럽게 마무리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헤드램프는 기본적으로 대형 SUV답게 상당히 크고요. 이렇게 길게 디귿자 형태로 살짝 내려오는 주간 주행등을 비롯해서 이 LED 라인 역시 요즘 최근 디자인 트렌드를 잘 따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범퍼 쪽 넘어가 보시면 헤드램프랑 살짝 비슷한 형상으로 이 안개등 주변,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 주변도 좀 통일감을 줬다, 디자인적 통일감을 줬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옆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엄청 큽니다. 엄청 큰 대형 SUV 맞고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무언가 화려하거나 기교를 부리지 않았어요. 딱 그 대형 SUV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정석대로의 디자인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부터 살펴보시면 우선 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고 타이어 이 두께도 상당히 좀 두툼한 편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디자인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큰 차는 지하 주차장을 뺑뺑 돌아가면서 긁히기 십상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세팅이 저는 더 오랜 시간 차를 굴리기에는 훨씬 더 안정적인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솔직히 휠이랑 타이어 사이즈 전체적인 매칭 조화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 마음에 드는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엄청 큼직하게 되어 있어요. 거울 자체의 크기도 크고 이렇게 쪽창을 살짝 독특한 모양으로 내놓았는데 여기에 장점이 엄청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2021년형으로 오면서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추가가 됐습니다. 있고 없고 차이가 은근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차는 확실히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있는 게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고정식 사이드 스텝에도 크롬 도금을 넣었어요. 도어 손잡이도 크롬, 그 다음에 벨트 라인, 유리창을 감싸는 몰딩까지 전부 다 아주 반짝이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3열을 위한 공간적인 배려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정말 면적이 크죠. 유리창이 상당해서 3열에 앉아서도 확 트인 개방감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루프렉도 정말 끝에서 끝까지 무지하게 기네요, 진짜. 확실히 대형 SUV가 또 이런 맛에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테 보여주는 이 거대한 덩어리감, 혼다 파일럿 여전히 잘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뒤로 넘어왔는데요. 좀 현행 파일럿이 꽤 오랜 시간, 몇 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전 세대 파일럿과 비교하면 이전 세대 파일럿은 굉장히 투박했거든요. 특히 테일램프가 세로로 이어져 있어서 좀 찝차 느낌도 없지 않아 났는데, 최근 세대로 넘어오면서는 테일램프 모양을 가로로 길게 뺐습니다. 확실히 이 차가 조금 더 고급차스러운 느낌을 많이 지향한다 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등은 이렇게 LED 면발광으로 되어 있고, 똑같이
살짝 감아 돌아가는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면부 헤드램프와 살짝 맥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 후진등이 굉장히 커요. 요 근래 본 자동차 중에 가장 큰 후진등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LED로 되어 있고요. 반대로 방향지시등은 일반 전구 타입이에요. 전구 나가면 뭐 간단히 갈 수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뭐 아주 나쁜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럿 글자 엄청 크게 붙여져 있고, 혼다 마크가 앞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아담하게 잘 되어 있고, 옆에는 이 차의 트림,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됩니다. 국내에는 엘리트 트림, 그 다음에 AWD 배지도 가지런히 붙여져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엄청 트렁크 쪽을 부풀리거나 좀 풍만하게 만든 디자인이 아니라 아주 단정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면적이 큰 뒷유리창을 비롯해서 요렇게 트렁크 라인 부분,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와서 범퍼까지도 완전 옆에서 보면 그렇게 막 볼륨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밋밋하게 되어 있는 게 또 한 가지 파일럿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혼다 2021년형 파일럿 트렁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동식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일단 열면 3열을 모두 다 펼쳤을 때 트렁크 공간은 한 요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었고, 아주 작은 기내용 캐리어 한 2개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양 옆에도 꽤 깊은 나름의 수납 공간을 또 갖췄고, 한 단만 또 열면 제법 또 깊은 수납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매력 포인트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스플로러처럼 뭔가 버튼식으로 눌러서 시트를 접거나 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수동인데 저는 왜 나쁘지 않냐면 오히려 이런 수동 방식이 더 다루기도 편리하고 관리하기도 훨씬 쉬워요. 버튼 한번 고장 나와 또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죠? 그래서 한번 당기면 시트가 접히고 또 한번 당기면 접혀집니다. 이거 역시 한번 누르면 헤드레스트가 접어지고 또 한번 누르면 시트가 완전히 접히죠. 완전한 평행이 됩니다. 이렇게 끄는 이게 부직포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가 있고, 2열까지 제가 한번 접어 볼게요. 2열까지 접었을 경우에도 완벽한 플랫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혼다가 잘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체급 아래죠. CR-V 같은 경우도 엄청난 플랫한 트렁크 2열을 접었을 때 적재 공간을 보여줬는데 이 차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겉모습보다는 실내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전체적인 이 대시보드나 센터 페시아 구성이 너무 깔끔하고 딱 이 대형 SUV가 보여줄 수 있는 안정감을 아주 잘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감흥은 들지 않습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스포크 개수도 그렇고요. 버튼류도 기존의 혼다 차들에서 많이 봤던 모습이죠. 뭐 얘만 굳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뚝 떼가고 싶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는 바늘과 디지털이 살짝 혼합이 되어 있는 시인성이라든지 색다른 구성면에서는 좋지만 개인적으로 직관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숫자 배열 간격도 너무 좁고요. 전체적으로 이 디지털 계기판은 좀 살짝 보는 맛이 좀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제 마음속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 센터 페시아 쪽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인 구성, 이 수평형 구성도, 대칭형 구조의 수평형 구성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특히 전자식 변속기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차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모니터 적당한 위치에 잘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조금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양 옆으로 아주 적당한 크기의 송풍구와 특히 공조장치 버튼 같은 경우도 적당한 토글 레버 그리고 버튼이 혼합되어 있어서 누르기도 아주 좋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어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당연히 되고, C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가 아직도 있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
꽤 넓은 면적의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탔던 대형 SUV죠. 렉스턴에서의 이 같은 위치에 있었던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는 나름 턱도 있고 좀 제법 깊이가 깊어서 휴대폰이 좀 흔들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는 민자로 되어 있네요. 그래도 나름 고무 패드를 붙여놔서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는 이 엄청난 크기의 컵홀더 2개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특히 앞쪽 컵홀더 같은 경우는 깊이가 정말 상당해서 벤티 사이즈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그냥 툭 놔도 전혀 문제없는 지지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미국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가 이런 세심한 곳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고, 이쪽 부분 바로 운전석 쪽과 가까운 센터 터널에는 전자식 버튼 변속기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전자식 버튼 변속기 요즘 정말 많은 차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조작감이라는 부분에서 헷갈리기 정말 쉬운데, 특히 링컨 같은 차들이 피아노 형식의 토글 전자식 버튼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 똑같거든요. 정말 누르다가 헷갈릴 정도예요, 주차하다가. 근데 이렇게 각 모양을 따로따로 마련을 해 놓아서 촉감만으로도 충분히 얘는 D다,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 후진, R 버튼이다, 이런 걸 마련해 놓았다는 점, 저는 아주 이런 세심한 부분에서 감탄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바로 밑에는 이 ISG 버튼과 함께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아니에요. 이 차의 성격에 맞춰서 사륜구동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의 모드입니다. 노멀, 스노우, 머드, 샌드로 나눠져 있죠. 없는 것보단 나아요, 확실히. 옆으로 넘어와서는 아주 두툼하고 큰 사이즈의 미닫이 수납함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차도 엄청 크게 되어 있고요. 열면 또 한켠에 트레이로 되어 있는 이중 수납함이 위치해져 있고, 이것까지 다 젖히게 되면 상당한 사이즈의 공간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USB 소켓 등이 또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왜 이런 대형 SUV들은 이렇게 이 수납함 쪽이 상당히 밑에 쪽에 내려와 있을까라고 한 번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약간 미니밴스러운 성격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팔걸이가 운전석 쪽에 하나, 조수석 쪽에 하나가 있죠. 이렇게 팔걸이를 놓고 운전을 하면서 조금 더 이 MPV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으면 확실히 좀 편하긴 하거든요. 이 위치를 이 팔걸이가 차지를 했고, 이거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세팅을 해 놓아서 거대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았죠. 이런 게 요즘 특히 3열 대형 SUV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간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도 엄청 깊고 컵홀더도 깊다 그랬죠. 파일럿은 전체적인 공간 활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2열, 3열 가면 아주 더 화려한데 2열, 3열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네, 2열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열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기능을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 차는 7인승 대형 SUV입니다. 3열 공간도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3열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어떻게 손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으로 떠오릅니다. 요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2열이 손쉽게 젖히고 자동으로 앞쪽으로 틸팅이 되죠. 이렇게 해서 3열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공간 자체도 꽤 넓을 뿐더러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너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3열을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 버튼은 이 시트 옆쪽에도 다 마련되어 있지만 뒤쪽에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3열 탑승자가 바로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똑같이 기능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마련을 했다라는 점, 2열의 구성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좀 더 3열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열 도어도 1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우선 컵홀더 2개, 그리고 아래쪽에도 여분의 수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는 수동으로 구성을 해 놓았고, 조명은 솔직히 누런 등이에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천장을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이 모니터입니다. 물론 수동으로 열어야 되긴 하지만 이 모니터를 하나 딱 열면
그래도 확실히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요 바로 앞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천장에 붙어 놓은 게, 독특한 느낌을 자아낸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비행기 탔을 때 느낌도 좀 드는데, 비행기 타고 싶다. 요즘 비행기 너무 못 타서. 그 다음에 통로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 공조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독립식은 당연히 아니죠. 그냥 3존 형태여서, 그래도 있다는 게 어디예요. 너무 좋은 구성인 것 같고, USB 포트 2개, 헤드폰도 2개, 헤드폰 볼륨 조절도 각각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차를 사면 헤드폰을 2개를 줍니다. 이렇게 2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도 줘요. 차를 구입하면 이런 거를 줍니다. 이 리모컨을 갖고 이렇게 킬 수 있는데,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리모컨을 준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요즘 차도 워낙 여기다 붙어있고 그냥 터치로 누르잖아요. 약간, 좀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네요.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통로 쪽을 보시면, 개별적으로 특히 이 통로에는 컵홀더와 간단한 수납을 할 수 있는 트레이를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6인승, 7인승 차들의 경우 이 통로를 비워 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탑승을 해서 3열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까처럼 2열 시트를 젖혀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혼다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번거롭고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오히려 2열 탑승자를 위한 배려의 공간으로 추가의 컵홀더와 트레이를 마련해 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7인승 3열을 가진 SUV를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통로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허리도 숙여야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매우 번거롭고 귀찮아요. 차라리 그냥 2열 땡기고 바로 이 대각선으로 찔러 나가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실히 혼다가 이 엄청 오랜 시간 파일럿을 만들면서 습득한 노하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컵홀더 부자네. 컵홀더가 몇 개야? 2열만 6개. 대단합니다. 대단한 것 같고. 3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열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이 3열을 가진 차들의 특징은 3열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트의 위치인데요. 지금도 무릎 공간이 너무 많이 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편안한 이동을 하기에는 살짝 아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레그룸 자체가 뭐 엄청 타이트해서 막 꾸겨 넣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시트의 형상과 높이 자체가 장거리 이동을 하기에는 살짝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들한테는 충분한 사이즈를 자랑을 해서 뭐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여기도 역시 3개의 컵홀더가 위치해져 있네요. 뭐 테이크아웃 커피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는지 컵홀더 진짜 많네요. 그 다음에 여기 송풍구가 위치해져, 대부분의 송풍구가 이렇게 천장에 붙어있는 차들도 많은데 바로 옆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여기는 수납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쪽창, 특히 3열의 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멀미는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방감이 엄청 뛰어나고, 보기에는 2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가운데 탈 수 있습니다. 가운데 탑승자를 위한 안전벨트도 여기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이 차는 7인승 대형 SUV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형 파일럿, 이 거대한 차 과연 주행에서는 어떤 느낌을 안겨다 줄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다 신형 파일럿에 대한 간단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V6 3.5L 자연흡기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죠. 여기에 9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최고 출력 284마력, 최대 토크 36.2kg/m를 보여주는데, 우선 이렇게 뭐 정속 주행을 하거나 살짝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주는 아주 속 시원한 가속감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대배기량 엔진 자연흡기 아주 오랜만에 이런 차를 만나보는 것 같은데, 요즘 다운사이징 터보가 워낙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럽고 안락하면서도 좀 시원한 가속감을 제공한다 라는 게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속기의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9단 자동이 맞물립니다. 9단 변속기 꽤 다단화되어 있죠. 근데 뭐 사실상 일상주행에서는 6단 안에서 모든 걸 다 소비를 하고요. 7, 8, 9는 항속기어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이 100km 정속주행 고속도로에서 이제 뭐 쭉
맘 놓고 100km를 여유롭게 달린다라고 했을 때 9단에서 한 1500rpm 수준에서 맞물리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 면에서도 이점을 보일 수 있고요. 다단화되어 있어서 저는 뭐 아주 나쁘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근데 뭐랄까 조금 더 이 변속 타이밍을 좀 앞으로 타이트하게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버튼 한 번만 더 누르면 S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RPM이 조금 더 폭넓게 쓰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 모드에 놓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도 차는 생각보다 그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변속 패턴 자체가 좀 더 넉넉하고 여유롭게 좀 더 효율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주 역동적으로 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적어도 S 모드에서만큼은 이 9단 자동 변속기에 이 다단화되어 있는 9가지의 단수를 조금 더 촘촘히 세팅을 좀 해줘서 좀 더 박진감 넘치는 주행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네, 이 9단 자동 변속기의 세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차는 빠르게 달리고 역동적으로 질주하는 차는 아닙니다. 그 특징을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인데요. 스티어링 휠 감각은 나쁘지 않아요. 무게도 적당하고 큰 차를 이끌기에 뭐 여성분들도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조금 더 타이트하게 코너를 돌아가면 여지없이 살짝 롤이 생기면서 조금 더 물렁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급하게 꺾어도 반박자 늦게 반응을 하죠. 뭐 고속 크루징 시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조금 더 이 역동적인 코너를 질주하거나 좀 더 빠른 주행을 원할 때는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유럽산, 비슷한 체급의 유럽산 SUV와 견줘도 당연히 조금 더 소프트함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국산 7인승 SUV 팰리세이드를 놓고 봐도 팰리세이드보다는 핸들링에서 조금 더 반응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서스펜션도 조금 더 탄탄한 감성보다는 이 모든 탑승자들에게 알맞는 승차감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부드럽고 소프트한 방식을 채택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아주 다양하게 밀어봤을 때 확실히 이 차는 여유롭게 달리고 여유롭게 장거리를 이동할 때 좀 만족스러운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 브레이크 감각은 아주 또 좋았고 또 아주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브레이크 감각, 특히 7인승 대형 SUV를 대부분 차를 만들 때 미국산 SUV가 대표적이죠. 브레이크 감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특히 앞에서 확 잡아버리고 뒤에서 해볼래 하고 좀 풀어지는 듯한 일정한 담력이 참 아쉬웠는데, 파일럿 완전 다릅니다. 미국산 SUV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일정하게 페이드를 잡고 제동력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좀 꿀렁거리거나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멀미가 나는 그런 아주 불상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감각 하나만큼은 아주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장단점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차가 주는 전체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게, 역시 파워트레인을 정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3.5L V6, 특히 자연흡기 엔진 방식의 이 대형 SUV가 주는 이 여유로움과 정말 이 가속 페달을 다시 끊었다 밟았다 해도 지체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시원스럽게 밀어붙이는 감각이 너무 좋습니다. 참 마치 아주 잘 세팅된 대형 세단을 타고 있는 것 같은 만족을 주기에 충분하고, 전체적으로 탄탄함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소프트한 승차감을 준 거 역시 차의 성격을 고려하면 아주 알맞는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신형 파일럿 역시 이 혼다 센싱이라고 불리는 주행 보조 장치가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차들 기본적으로 또 많이 넣고 있죠. 이 차 역시 폭넓게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지금 시속 80km에 맞춰 놓고 고속화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어요. 차간거리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 놓았죠. 문제 없습니다. 알아서 차도 잘 잡고 있고, 앞차와의 거리도 충분히 유지를 잘 하고 있고, 차가 끼어들어도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잡고,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차선을 살짝 벗어나려고 했을 때 이 알려주는 방식이 조금 요즘 라이벌과 좀 비교해서는 다소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차선을 살짝 벗어났을 때 계기판에는 엄청 크게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 뭐 아니면 차선을 잡고 있다 라고 표현을 알려줘요. 근데 이 경고가 라이벌 같은 경우는 뭐 시트에서 진동이 울린다거나 아니면 경고음을 내주죠. 근데 얘는 스티어링 휠을 엄청나게 떨면서 으드드드드 떨면서 알려줘요. 근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뭔가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좀
위험한 상황이 올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런 방식, 표현의 방법 자체를 조금만 좀 다듬어 줬으면 어땠을까. 다른 독일차처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알아서 경고를 알려주고 차선을 잡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모든 주행 보조장치를 활성화했을 때 그래픽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 속도계 살짝 옆쪽에서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크기도 좀 작을 뿐더러 다양한 숫자들이 얽혀 있으니까 좀 보기가 불편해요. 순간 가독성이 그렇게 좋은 편만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 조금 더 좀 개선을 이뤄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 효율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신형 파일럿의 경우 복합 기준 리터당 8.4km를 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솔직히 라이벌 차들과 비교해서 뭐 아주 터무니없는 수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만 좀 높여줬으면 하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라든지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같은 경우도 숫자만 놓고 보면 이 차보다는 효율이 좀 높아요, 복합 기준. 그리고 트래버스 같은 경우가 0.1km 정도 조금 더 트래버스가 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대로 트래버스는 출력이 300마력대가 넘죠. 이렇게 다양한 점을 복합적으로 밀어봤을 때 신형 파일럿의 효율,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원하는 수준 한 8km대 후반 정도라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로 이 차를 지금 서울에서부터 이 충청남도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기름 바늘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유지, 특히 연비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구입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기술력, 요즘 차들이 원하는 기술력에 좀 바탕이 돼서 조금만 더 높아졌어 이 숫자를 좀 높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형 파일럿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고요, 가격은 5,95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올해 혼다가 좀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살짝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크게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가격을 갖고 이 일본산 대형 SUV가 주는 또 하나의 매력을 찾고자 한다면 좀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일본산 대형 SUV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산 SUV들 라이벌과는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이 미국 시장을 처음부터 겨냥하기 위해서 만든 차답게 많은 노하우를 또 갖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일본 차가 갖고 있는 섬세한 기술력, 그리고 마감, 완성도가 좀 더해져서 그런지 또 다른 아주 색다른 또 매력을 주고 그만큼의 가치를 표현하는 게 일본산 대형 SUV 그리고 혼다 신형 파일럿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 없이 정말 한 10년 정도 장기간 이 차를 놓고 굴린다면 충분히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